요즘 사교육 안 시키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학교 후 학원을 갑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에 맞게 집중적으로 공부시킬 때 과외를 많이 시키실 텐데요. 오늘은 생소하지만 꼭 과외시켜야 할 과목, 바로 감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정은 학업이나 대인관계에서 정말 기본 중 기본이 됩니다. 소위 컨디션이 좋아야 공부 능률이 오른다잖아요. 몸 컨디션이 안 좋은 건 약 먹고 쉬면 되지만 감정 기복이 크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건 어떤 환경 조성을 해줘도 일시적일 뿐이지 좋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주변 환경 조성과 같이 외부 조건이 아닌 아이 자체, 그 아이 내부 조건 자체를 스스로 감정을 잘 조절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감정 과외를 시킬 거예요. 여러분은 감정 종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른이 되면 늘 쓰는 감정만 사용하게 되죠. 그런 어른들조차도 막 기분이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한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이런 말들 쓰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을 웃고 몇 번을 울고 몇 번을 화를 내요. 우리 어른들보다 기복으로 따지면 매일매일이 최고치일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우리도 아침에 기분 좋게 출근했다가 오후에 어떤 일 때문에 우울해지면 하루 종일 기분이 망친 것 같잖아요. 우리는 이유라도 알지 애들은 자기 기분이 왜 급변하는지 이유도 몰라요. 하다못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구체적으로 화난 건지 우울한 건지 속상한 건지 불안한 건지 알지도 못하죠. 그러니 아이들에게 감정이란 정말 미지의 세계, 혼란 그 자체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아이들의 감정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어떤 감정이야 하고 혼란을 좀 줄여줄 수는 있어요. 그게 바로 감정 읽어주기, 감정 과외의 역할입니다. 이 감정 과외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총 5가지인데 이 5가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기대를 해요. 첫 번째는 아이가 감정의 종류를 안다. 두 번째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할 줄 안다. 세 번째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안다. 네 번째는 아이가 타인의 감정을 인식할 줄 안다. 다섯 번째는 아이가 타인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안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했죠. 1번부터 5번까지 방향이 어떠한가요? 아이 자신에서 타인으로 넘어갔죠. 감정은 이렇게 나부터 시작해서 타인으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기 감정도 잘 모르는 애한테 친구 기분이 어떻겠니? 엄마 아빠 기분이 어떻겠니? 역지사지로 입장 좀 바꿔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정리하면 이 감정 과외를 통해서 내 마음도 잘 이해하고 타인의 마음도 잘 이해하는 사람, 내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내적인 힘을 통해 앞으로 성장하면서 아이가 겪을 대인관계 갈등, 학업적 어려움, 이런 문제 같은 것들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 이제 감정 과외 선생님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 4가지로 얘기를 드릴 텐데, 첫 번째는 감정 종류를 아셔야 돼요. 감정 이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수학과의 선생님을 구했는데 그 선생님이 수학을 잘 모르신대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감정을 알려줄 거니까 가장 먼저 이름부터 외울게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두 번째, 이론을 배웠으니까 이제 실무 가야 됩니다. 자신이 열심히 공부한 감정 이름을 이제 써먹을 때예요. 바로 감정 발견하기. 열심히 감정 종류를 알게 됐으니까 실제로 그 감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찾아야 해요. 아이에게서 가장 관찰하기 쉬운 감정부터 찾아보세요. 화난다, 슬프다, 기쁘다, 이렇게 3가지 먼저 찾아볼게요. 그래서 아이가 화나는 걸 발견을 했다 그러면은 저거 분노 같은데 찾았다. 그 다음 3번째, 발견했으니까 이제는 드디어 읽어줄 차례죠. 발견했는데 속으로만 쟤 짜증났네 이러고 끝낼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감정 과외 중이니까 알려줘야 돼요. 땡땡이 짜증났구나, 짜증나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보통은 감정 플러스 뭐뭐구나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째,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해주세요. 짜증 날 수도 있어. 짜증 났겠다. 엄마도 그럴 것 같아. 아빠도 그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감정을 받아들여 주세요. 수용한다고 하죠. 감정 수용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감정 이름을 열심히 외웠어요. 이론으로 이름 외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살면서 쓰지도 못할 감정, 표현하지도 못할 감정이면 이론을 왜 배웠겠어요? 쓸 수 있는 감정이랑 쓰면 안 되는 감정이 있다고 배운 사람 계신가요? 없어요. 감정은 그 느끼는 것 그 자체로는 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를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감정은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나눌 것 없이 모두 충분히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말과 행동을 구분해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구분시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분노 있죠.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이 맞아요. 근데 이 분노가 어떤 행동이랑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여질지 아닐지가 결정되는 거지, 부정적인 감정이냐, 부정적인 감정이니까 못 받아들여, 이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어떤 성인이 큰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아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살다 이렇게 화를 다 내네 막 이랬어요. 그리고 옆에 또 다른 커플이 싸우는 상황인데 남친이 조곤조곤 낮은 목소리로 솔직히 네가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돼 이랬어요. 참 다르죠. 둘 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 같은데 행동이 다르죠. 우리는 보기에도 딱 지하철 성인은 잘못됐고 그 커플은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아, 이 정도로 알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말이라는 거는 그 행동의 힘을 받습니다. 사회로부터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의 힘을 받은 말은 받아들여질 수 없고, 사회로부터 용인될 수 있는 행동의 힘을 받은 말은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아이가 화내면 화내지 말고 말로 얘기해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받아들여질 수 없는 행동이 있으면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아요. 화내지 말고가 아니라, 화난 건 알겠어. 근데 소리 지르지 말고 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해줄래? 화난 건 알겠는데 물건 던지지 말고 화났다고 말로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행동이랑 말을 구분해서 말해주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을 나누지 않고요. 화내지 말고 말로 해라는 거는 화라는 그 표현 자체가 부정적이라서 안 되는 걸로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 방식에 따라 행동 방식, 행동을 어떻게 말이랑 조합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구분해 주는 거. 감정을 배우는 시기에는 아이가 표현할 감정을 일단 수용해 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수용해 주지 않으면 감정을 억제하거나 회피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감정을 대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에 별거 없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이의 감정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자주 아이와 마주하시는가요? 아이가 자주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아이로부터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그 감정들이 혹시 옛날과 달리 지금은 변하지는 않았나요? 이 진심 어린 마음과 노력 없이는 정말 하기 힘든 과목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루 한 번 엄지척 해주시고 사랑한다는 말 표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